여러분은 혹시 은퇴 후 30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지만 막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고 계십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미루고 또 미루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연이은 경제 위기, 조기 은퇴, 저금리, 평균 수명 연장.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해도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노후는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50대 이후 분들께서 꼭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늙어서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50대부터 돈 씀씀이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 전문가라는 이름에 속지 마세요.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0대 초반에 퇴직하신 분인데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3곳에 나누어 예금해 두셨죠. 그런데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은행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이율도 높고 6개월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독일 국채 상품이 있어요. DLF라는 건데 정말 안전하고 수익률도 좋습니다. DLF가 뭔지도 모르시면서 은행 직원이 하도 안전하다고 하니까 다른 은행 돈까지 끌어와서 몽땅 투자하셨어요. 몇 번이나 정말 괜찮겠냐고 물으니까 걱정 마세요.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돈 벌어요 라고 안심시키더래요. 상품 설명서에는 분명히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누가 그 빼곡한 설명서를 다 읽어보겠어요? 결국 그분은 원금의 60%를 잃고 지금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금융회사들은 수수료로 먹고 삽니다. 저위험 상품은 수수료가 낮으니까 수수료가 높은 위험 상품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해요. 그 타깃이 바로 50대, 60대입니다. 자금은 많은데 돈에 대한 불안감도 큰 세대니까요. 그래서 50대, 60대가 되면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본인이 직접 공부해서 전체 자금의 30% 이내에서만 하세요. 원금 손실을 각오하고 말이에요. 내 돈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결국 화를 부르거든요. 두 번째 원칙, 작은 돈에만 신경 쓰지 마세요. 은퇴 후에는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작은 돈까지 신경 쓰게 되죠. 콩나물 사려는데 10원, 20원 깎고 은행 수수료 몇백 원 아끼려고 이 은행 저 은행 다니고요. 우유를 사는데 이 슈퍼에서는 2,500원, 조금 먼 대형마트에서는 2,000원이면 대형마트까지 가서 구입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녀 혼수품 장만할 때, 전자제품 구입할 때는 30만 원, 40만 원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며 여러 곳을 비교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제품을 비교도 없이 그냥 백화점이 낫겠지 하고 구입하시죠. 부동산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사고 파는 시기와 거래 대상에 따라 수천만 원을 절약할 수도 있는데 중개 수수료 문제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에 나가는 큰 돈을 아끼지 못한다면 그간 작은 돈을 여러 번 아꼈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절약 습관이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푼 돈보다 목돈 나갈 때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해요. 세 번째 원칙, 자신에 대한 합리화와 사치를 조심하세요. 3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고생했던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아무짝에도 필요 없지만 그동안 갖고 싶었던 외제차에 수천만 원을 써볼까? 인생 뭐 있나? 1,000만 원이 넘는 크루즈 여행을 떠나볼까? 물론 금전적 여유가 된다면 좋겠지만 노후 자금 걱정을 하면서도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큰일을 저지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퇴직금을 전제로 한 사치는 노후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노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그중 대부분이 의료비예요. 평생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70대 이후에 쓰게 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자신이 일해서 받은 급여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소중한 퇴직금을 한순간에 낭비하면 노후 생활을 감당하기 힘들어져요. 네 번째 원칙, 60대부터 가계를 무조건 슬림화하세요. 퇴직 전이라면 지출은 반드시 수입 범위 내에서 해야 해요. 퇴직 후에는 소득 내 지출 원칙으로 은퇴 전 소득의 50% 내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현역 때처럼 돈을 지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좀처럼 전에 비해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퇴직금 등 쌓아놓은 목돈이 뚝뚝 줄어드는데도 말이에요. 미래 소득을 과하게 예상하면 미래가 불안해진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해요. 소득이 줄어들면 씀씀이도 함께 줄여야 합니다. 당연한 논리이고 실천이 어려울 것 같지 않지만 은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하세요. 오히려 은퇴 생활 초기에는 취미와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더 들어가기도 해요. 씀씀이를 줄이는 대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덜 쓰고 불편하게 살면서 씀씀이를 줄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현재 생활비를 계산해보고 더 적은 예산으로 미리 생활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원칙, 로또 같은 유행을 바라지 마세요. 로또를 사는 분들은 로또를 사지 않으면 대박의 기회조차 노릴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로또의 당첨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당첨을 바라고 로또를 사는 것은 끊임없는 희망 고문이나 마찬가지예요. 로또 사는데 드는 돈이 크지 않다 하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작은 돈도 모으면 무시할 수 없어요. 미국인들은 한 달에 평균 86,000원을 로또 사는데 쓴다고 해요. 1년간 모으면 약 100만 원이죠.
자잘한 소비 습관이 계속된다면 이게 죽어서 내 관 속에 넣어갈 수 있는 물건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뭔가 구매할 때 이 말을 자문해 보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죽어서 관 속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내 몸뚱아리 하나와 수의 한 벌뿐인데 더 이상의 물건이 대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을 분석해야 합니다. 은퇴 시기를 냉정히 돌아보시고 이후 자신이 원하는 한 달 생활비 목표치를 정한 뒤 어떻게 목표 소득을 벌지를 구체화하세요. 현재 저축은 얼마나 했는지, 자산 중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살펴보시고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수령액도 점검하고 늦어도 55세 전에 재무설계 등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만의 최저 생활비를 찾아보세요.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고령부부 노후 생활비로 필요한 돈은 월 평균 220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적지 않은 액수죠. 하지만 주거가 해결되면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합니다. 현재 지출에서 저축에 자녀 교육비, 아파트 관리비 등을 빼면 생활비가 의외로 낮아져요. 퇴직 2, 3년 전부터 노후에 필요 없는 부분을 줄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한 80세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작은 집으로 옮겨가기 싫어하셨어요. 하지만 80세가 되자 약 32평의 아파트를 청소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다고 하셨죠. 그래서 서울 외곽의 10평대 아파트로 옮기셨는데 오히려 공기도 맑고 여유 자금도 생겨 삶이 나아졌다며 만족하고 계세요. 현재 노인층은 자식과 함께 은퇴하는 세대라는 점도 명심해야 해요. 어느 할머니의 경우 은퇴 후 아들에게 생활비 50만 원을 받아오셨는데 최근 아들이 55세를 넘겨 은퇴하면서 용돈이 끊겼다고 하세요. 곧 은퇴를 앞둔 50대 후반 직장인들도 은퇴 전 아들 결혼 자금을 준비하려 했지만 그러다간 은퇴 후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 줄어든다는 진단을 받고 포기했다고 해요. 내 노후가 어려워져 생활비를 받는 것이 자식에게 더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신 거죠. 수입이 있는 일이든 취미든 사회봉사든 평생 현역으로 살아갈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일할 능력이 있고 의향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일을 한다면 많든 적든 수입이 따라와요. 좀 더 나이가 들어도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장애인 훈련 보조, 장애인 이동 지원,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 지원, 아파트 내 노노케어 활동 등 얼마든지 주위에 도움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나의 건강을 챙길 수 있고 푼 돈일 수는 있어도 최소한의 용돈도 벌 수 있죠. 농부가 추수한 후 이삭을 챙기듯 이삭 줍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강이야말로 노후 재무 설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가져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노후에는 돈보다 시간이 여유로운 편이에요.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평생학습의 자세를 갖는다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하지 못해서 투병 생활을 이어간다거나 고액의 병원비를 써야 할 상황이 온다면 노후 파산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이 유한한 만큼 살아가며 소비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어요.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노후 설계 관점에서 보면 필요한 만큼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다면 이미 충분히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부자다라고 했어요. 과거에 잘 나가던 고소득층이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직장 생활할 때 몸에 밴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자칫 장수의 덫에 걸리기 쉬워요. 영국의 심리학자가 2002년에 발표한 행복 공식에 따르면 행복도를 높이는 것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가족, 친구, 대인관계, 취미생활, 운동과 휴식 등 일상에 관한 것들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돈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어요. 노후 자금 모으기에 급급하다가 어느 날 덜컥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그 상실감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거든요. 노후 자금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예전에 이어령 박사께서 회고하신 내용이 기억나요. 사회에서의 화려한 출세로 존경은 받았지만 사랑은 받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노후의 돈에 얽매이기보다는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50대부터 지켜야 할 노후 생활의 5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전문가라는 이름에 속지 마세요. 둘째, 작은 돈에만 신경 쓰지 말고 큰 돈 지출을 줄이세요. 셋째, 자신에 대한 합리화와 사치를 조심하세요. 넷째, 60대부터 가계를 무조건 슬림화하세요. 다섯째, 로또 같은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진정한 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 노후는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후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